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동전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리 매매가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동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동전자가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정매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워낙 지금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산 가치가 꽤 되는 이 종목에 대한 정리 매매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자산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정리 매매되면서 그냥 하염없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2,600억짜리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이 3월 결산법인입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분기 보고서 나온 거 보면 2,592억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래 정지 전에 15,000원으로 정지가 됐었지만은 사실 이게 정리매매 때 뚝 떨어질 거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렸다가 상당히 또 그 크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이용하는 투기적인 매수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패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워낙 지금 현재 속된 말로 똥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상장까지 가서 끝까지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대처 방향,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액티브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전자는 사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자, 액티브가 요즘 핫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되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한다면 대박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 참고로 한번 보셔서 손실 만회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럼 대동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여하튼 제가 그 끝까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실시간 상황, 뭐 정리 매매할 때 이때의 정보나 자료나 사인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대동전자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텔레그램에 초대되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동전자를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 그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여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지난 요 전번에 그 분기 보고서예요. 2월 13일 날 발표가 됐던 겁니다. 3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아직 결산 실적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총계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2,59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 회사는 2,592억의 시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손실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밑에서 거래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시총이 2,600억 정도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래 정지 전에 주가 15,000원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자산 가치로 본다면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돼 있는 거니까 2만 한 6,000원, 5,000원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2만 5천 원이 아닌 밑에서 시세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정리매매 될 때는 다른 정리매매 종목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주가가 그래도 좀 오르는 국면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과하게 뭐 몇백 원 단위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리매매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대동전자가 만일 상장 폐지된 것들은 이제 K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상폐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죠? 한정 의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고서 그 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 그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거, 특히 그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거, 이런 기업들은 KOTC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을 마치고 나서 이 감사 의견이 한정이 아니거나 또는 다른 사유의 한정이라고 한다면 또는 의견 거절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장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의 모멘텀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이 된 감사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동전자는 정리매매 다른 종목들처럼 속된 말로 뭐 똥값에 거래가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투기적인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동전자를 초반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고 그래서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 또 거기서 차익을 챙기고 뭐 그런 매매도 할 수 있죠.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동전자와 관련해서는 정리 매매 때 상당히 핫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6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정리 매매를 이용해서 지분을 더 끌어모을 수 있어요.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비상장된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됐다고 해서 청산돼 가지고 기업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대동전자라고 문자로 주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대동전자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계속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경우를 당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 잘 해야죠. 그리고 뭐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 입장에서도 꼭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